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간호 연구 제10장 연구 윤리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본서의 저자 이치아입니다. 제10장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설명할 수 있고 연구윤리 교육을 직접 이수받고 이수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연구 윤리는 연구 진실성을 지키고 출판 진실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 진실성은 연구 수행에 관련된 연구 주제 선정, 연구 대상과 규모, 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연구 대상 리크루트, 실험군과 대조군 배정, 또 실험 수행, 자료 수집, 또 정리의 과정 동안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실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출판 진실성은 연구 결과의 출판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 표절 등을 하지 않고 결과를 진실하게 출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nstitutional Review Board, 흔히 IRB라고 하는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가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윤리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되고 있는지 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최소한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연구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반드시 1명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대상자 선정, 대상자의 권리, 연구원의 자격 등 연구 전반적으로 연구윤리에 적합한지를 심의합니다. 연구자는 반드시 연구 시행 전에 자신의 연구 계획 프로토콜, 설문지, 연구 동의서, 연구원의 정보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서 연구 승인을 받은 후에야 연구 즉 자료 수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 승인 절차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에 하거나 혹은 대상자가 환자나 의료인인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연구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는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익명성 비밀 보장, 평등한 대우, 위에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이러한 5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의 윤리 원칙은 인간은 자신의 결정을 조절할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위배로는 강압, 강제적으로 행하거나 또 속임수, 내용을 속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연구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를 모집할 때 연구 내용을 설명하는 포스터를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타진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거짓 없이 충분히 설명하고 그 후에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에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면 법적 또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대상자이거나 또 임종에 있는 경우 이러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보호자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도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는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을지 결정할 권리가 대상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사생활 보호의 침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료수집 과정에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나 녹화 또 원웨이 미러로 몰래 관찰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설문지 조사에서 과거에 약물 남용이나 이제 이런 불법 학대, 성추행 이러한 불법적인 그런 것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 또는 월수입 같은 그러한 사생활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생활 노출로 인해서 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은 설문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연구를 위해서 그러한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합당한 근거와 대상자가 원한다면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익명성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비밀 보장은 연구자는 대상자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성과 비밀 보장의 권리에 대한 이 전제는 대상자는 무엇을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와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연구 대상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익명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연구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성명이나 주소나 이메일 주소 등 이러한 것을 수집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연구 대상자의 응답 내용으로 연구 대상자를 역추적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기간 중 대상자로부터 얻은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오직 연구자만이 연구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연구 밖의 어떤 사람도 연구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재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연구에서는 사후검사를 위한 연락처와 대상자의 이름을 별도의 파일에 보관하고 연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서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등한 대우의 윤리 원칙은 공정성으로 모든 개인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서 모든 대상자는 평등하게 선정되어야 하고 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선택의 평등성을 위해 사회적 또는 문화적 편견이 아닌 연구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죽어가는 자, 수감자, 노예 등 이러한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또 정책 연구 같은 거에서 고의적으로 여성이나 소수집단, 아동을 제외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평등한 대우에서 자료 수집 기간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동의를 미리 얻은 다음에 또 정확히 기간을 엄수하고 연구 참여와 관련해서 대상자가 경험할 모든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를 인구학적으로 평등하게 선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모집단의 성별, 연령 등의 통계 결과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위해로부터의 보호의 윤리 원칙은 선행입니다. 즉 대상자에게 이로움을 도움을 주되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의 위해 정도에 따라서 예측되는 위험 없음, 일시적인 불편감, 영구적인 손상의 위험, 영구적인 손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사전에 어느 위험 정도에 해당하는지 또 어떻게 예방 또는 관리할 것인지를 대상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약 노인을 대상자로 한 경우에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노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를 느낄 때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IRB 연구윤리위원회의 주요 심사 항목은 연구계획서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과 피험자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었는지, 피험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피험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중요성이 있는지, 피험자의 선별은 공정한지, 피험자나 법적 대리인에게 실험에 대해 충분히 알린 후 동의를 받았는지, 피험자가 실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동의서를 받았는지, 또 피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비밀 보장을 위한 적절한 계획이 있는지 등입니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라는 문서로 연구에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연구 설명서와 참여 동의서로 구분됩니다. 연구 설명서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등 기본적인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문서이고, 참여 동의서는 대상자가 연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습득하였고 이해하였으며 또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입니다. 연구 참여 설명서와 동의서를 작성할 때 연구 대상자뿐만 아니라 혹시 법적 보호자, legal guardian의 그런 사인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을 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 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연구 목적, 배경 및 기대 효과, 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나 제외 기준, 또 대상자 수, 또 탈락 및 중지 기준, 연구 대상자 모집 방법, 또 동의 확보 방법, 취약 대상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 또 연구 참여에 대한 이득이나 보상, 취득되는 개인 정보에 대한 것, 연구 참여에 따른 부담이나 위험 노출, 부작용,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연구 불참 시 불이익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는 그런 설명과 연구 자료의 안전한 처리 방법, 또 이상 반응 관련 연구 대상자 안전 보호 대책, 예방책이나 또 그리고 보상 규정, 또 연구 방법에 대한 거, 연구 대상자의 권리, 또 문의 방법, 추후 문의 방법,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연구 참여 동의서의 한 샘플입니다. 이렇게 연구자에 대한 소속이나 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가 있고, 또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에 대한 연락처가 있고, 또 이것을 심의해준, 승인해준 위원회의 연락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함께 연구 참여자의 서명과 또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다면 또 이에 대한 서명, 연구 책임자의 서명과 또 연구 담당자의 서명,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에서 연구 윤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해서 윤리적 고려로 따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같이 함께 기술하기도 합니다. 윤리적 고려로 해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반드시 승인받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승인 번호도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윤리적으로 보호를 했는지를 여기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해서 개인 식별 정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스터디 아이디를 했다라는 거와 이제 모두 익명 처리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모두 코드화해서 자료를 역추적할 수 없도록 이제 이런 식의 윤리적인 보호 방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여러분들은 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무료 연구 윤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온라인 교육 신청에 연구 윤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무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은 이수증을 취득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장 연구윤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